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쓰거나 법인 통장에서 바로 지출하면 돼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대표자 급여를 통해서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023년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세금 이슈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죠. 특히나 오늘은 이제 3월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우리가 법인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법인 설립하고 초창기에 세팅만 잘해도 법인을 참 잘 쓰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잘 세팅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법인이 딱 등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요.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가는데 그때 업종을 뭘 선택할지를 좀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소매 하시는 분인데 인터넷으로 물건도 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자상거래라는 업종이 꼭 추가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과하세요. 빠져 있을 때 미등록 가산세라는 게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할 때 이런 업종들이 꼭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에 추가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초창기에 어떤 사업을 할지를 잘 구상하시고 업종을 사업자 등록증상에 잘 추가를 시켜 놓자. 두 번째로 할 게 이제 은행 계좌를 개설하러 은행에 가시는 거예요. 요즘은 좀 대포 통장 이슈도 많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통장을 잘 안 만들어 주려고 해요. 제가 좀 뭐랄까 팁처럼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개인 때 주거래 쓰던 그 은행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법인이 설립된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좀 충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민은행 오래 썼는데 법인을 딱 만든 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서초구다. 그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민은행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매칭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실 때도 웬만하면 본인이 썼던 주거래 은행에 그 법인 주소지로 가서 개설을 하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출금 제한을 좀 걸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 행위를 한다라는 게 보이면 바로 풀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 같은 것도 꼭 계좌 개설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가다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법이니까 그 범용 공인인증서 11만 원짜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뭐 비싼 거 받으실 필요 없고 딱 두 개. 일반용, 우리 은행 거래해야 되니까 일반용 요거랑 그리고 국세청에 등록해야 되는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이 두 개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계좌 개설하시면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카드 어떻게 하냐, 법인 카드 어떻게 쓰냐. 법인 카드는 일단은 발급받으시면 무조건 그 사업용으로 등재가 돼요. 국세청에 바로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막 법인이 태어났어요.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한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개인에 비하면 혜택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체크카드 쓰거든요. 한도도 없지. 그리고 한 통장에 연결해서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사업용으로 쓰라고 좀 임직원들한테 뿌리기도 하지. 신용카드 한도 낮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은 체크카드 좀 한 통장에 한 세네 개까지는 그냥 만들어주니까 개설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다. 그 네 번째, 이제 세무나 회계적인 이슈들이 좀 발생하는데 저는 이제 법인 주주를 이때 좀 확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법인 처음 설립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목적하에 1인 주주 하신 경우 많은데 1인 주주도 좋아요. 나중에 우리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회사의 마진이 쌓였을 때를 고민한다면은 주주는 좀 흩뿌려져 있는 것도 좋다. 본인의 와이프나 아니면 본인의 뭐 자녀 이런 분들한테 주식을 좀 증여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500만 원짜리 회사를 설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30% 정도를 내 자녀에게 줬다. 150만 원을 준 거죠. 회사가 매출이 없고 아무런 잉여금이 없었기 때문에 한 150 정도, 그냥 150만 원이 평가가 돼요. 그 당시에는. 이거 우리가 미성년자 자녀한테 주식을 준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증여세가 튀어나오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없어요. 왜냐? 회사가 아직 성장하기 전이니까. 대표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이 많아야 되니까 대표님 4, 뭐 아내분 3, 뭐 자녀분 3, 4대 3대 3 이렇게 쪼개고 가도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회사가 잘 운영이 되면은 마진, 우리가 잉여금이라는 게 쌓여요. 뭐 1년에 잘 영업을 했더니 법인 통장에 한 1억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좀 덜 내면서 꺼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배당이에요. 배당은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크게 세금이 안 나와요. 4대 보험도 부과될 영역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주를 이렇게 여러 명을 놓으면은
대표이사 2천, 와이프 2천, 자녀 2천, 이렇게 해서 총 6천을 꺼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산도 우리 가족들한테 분배가 되죠. 또 하나, 우리가 항상 법인 운영하면서 걱정하는 거, 법인에 돈 꺼내야 돼야 되는데 내 급여 얼마 세팅하지?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적게 받는 것도 안 좋다 생각해요. 대표이사가 급여를 너무 많이 꺼내가면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거에 장점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근로소득세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4대 보험도 많이 붙고. 근데 또 급여를 아예 안 넣었어요. 그럼 나중에 대표이사가 법인에 있는 돈 꺼내갈 때 그때 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뭉태기 돈을 꺼내가다 보면은 이 법인의 대표자 급여도 법인에서는 또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또 줄여줄 수 있는 또 요인이 되거든요.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대표이사 급여는 그래서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 이제 또 사업을 딱 시작하실 때 그 법인 그거 뭐 그 돈도 제대로 못 꺼내고 목돈 필요할 때 그거 좀 문제 있다더라. 근데 이거에 대부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대부분이 사업 경비예요. 우리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적 경비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주거비, 그리고 병원비, 자녀들 교육비, 그리고 뭐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이런 것 정도만 사실 이제 법인의 급여로 충당을 하면 돼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대표님께서 이제 사업하시면서 썼던 경비, 뭐 밥 드시는 거, 뭐 거래처랑 술 드시는 거, 가끔 가다가 이제 거래처랑 운동하시는 거, 하다못해 이제 결혼식 장례 비용 같은 거 경조사비, 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 카드를 쓰거나 법인 통장에서 바로 지출하면 돼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대표자 급여를 통해서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 관리비 나가는 거, 뭐 월세 나가는 거, 이자 비용 나가는 거, 이런 거 일단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그 교육하시는 분들 이제 교육비 나가겠죠? 교육비 지출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대표자의 사적 경비예요. 이런 것도 급여로 충당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제 부모님이 좀 연로하셔가지고 교육 그 의료비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대표자의 사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급여로 충당을 해야 돼요. 법인 통장 너무 사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가지급금이나 막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세무조사 받으세요. 세무조사.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내분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좀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운영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좀 가족분들한테도 급여 측정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 번에 뭐 대표이사 급여로 뭐 1,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구분해서 가족분들이랑 나눠서 꺼내신다면 이것도 충분히 많은 절세가 될 수 있다. 로뎀 세우법인. 법인은 통장에 입금과 출금 내역이 참 중요해요. 잘못 관리하시면 이게 다 대표자 책임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돈이 나갔어요. 뭐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몰라요. 관련된 세금 계산서도 없어. 관련된 뭐 현금 영수증, 뭐 인건비, 뭐 우리 직원도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냥 증빙을 못 받은 거였어요. 세월 지나면 이거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입출금 관리 참 중요하다. 돈이 나갔으면은 세금 계산서 받으려고 하시고, 직원한테 급여 나갔으면은 급여 신고하려고 하시고, 요즘 또 또 이슈가 되는 게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 쓰실 때 그 불법 그 체류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법인 통장에서 돈 안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원천 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급여 신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뭐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신고를 못하는 분에 대한 지출이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출입국 사무소로 통지가 나가면은 이게 굉장한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뭐 과태료도 맞으실 수 있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이게 법인 통장 내역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국세청에 법인 통장을 잘 집합을 시켜서 회계 처리한 다음에 보고하잖아요. 근데 국세청이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뭐 이제 검찰청에도 보내기도 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복합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통장 관리는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 때문이라도 우리가 법인 통장에서 입출금 관리는 참 잘 하셔야 된다. 중고거래 하셨을 때 뭐 영수증 받기 어렵거든요. 뭐 법인이 당근하지 말라고 그런 규정은 없어요. 당근으로 물건을 샀어요. 뭐 감독님이니까 뭐 카메라 구입 이런 식으로도 잘 메모를 해두셔야 나중에 출처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이 구비가 안 된다면은 메모라도 잘 해두자. 법인으로 새로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꼭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이 정도 팁만 알고 계셔도 법인에 대한 두려움 많이 사라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가다 튀어나온 질문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질문을 좀 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사업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법인으로 전환하시거나 신규 사업 해보신 것도 권장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